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크리스입니다. 요즘 엄마표 영어 2강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요, 영어를 더 잘할까? 라는 주제인데요. 그럼 오늘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품는 부모님들이 계실 건데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은 언어에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니까 일찍 시작하면 모국어와 영어 모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영어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다라는 말이 통할 겁니다. 기존의 엄마표 영어도 그랬고요. 일찍 영어에 노출시키면 아이들이 스스로 영어를 쉽게 익힐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를 네이티브처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가는 것과 다시 낳는 것. 그래도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통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대략 만 3에서 5세 첫 영어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일찍 영어를 배우면 발음이 더 좋다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도 영상의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은요, 제 생각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뒤지고 뒤져서 찾아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안 믿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하지만 방송과 실험 결과는 다 믿으시더라고요. 자료란에 영상 URL을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고요. 일단 캡처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요, 연령별 외국 배우기 실험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20살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매일 2시간씩 배우게 합니다. 일주일 후 갑자기 평가를 해보았을 때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많은 부모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발음만큼은 애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과는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어휘, 문장 능력, 그리고 발음마저도 20살 대학생들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더 어린 유아들이었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기들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요, 더 어린 아기들에게도 실험을 했는데요. 영어의 L과 R 발음을 구분하느냐에 관한 실험이었어요. 6개월 된 아이들은요, 파란색과 같이 R과 L 발음을 구별했었는데요. 아이가 15개월만 지나도 R과 L 발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이유는 영상에 나온 것과 같이 아이들의 뇌가요, 환경에 따라 재정비되기 때문인데요. 자,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아이가 천재적 언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천재적 언어 능력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서요,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즉 제2 언어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15개월인 아이들도 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속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환경은 단순한 영어를 노출시켜주는 환경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주 쓰고 접할 수 있는, 즉 인풋만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을 함께 할 수 있는 외국 환경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는 거죠. 영상에는 이미 온 아이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아이는 당연히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 사용 시간을 물어봤는데요. 영어 사용 시간은 하루 12시간. 자,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같이 해봅시다.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단순히 노출만 해줘도 영어를 깨우칠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하려면 아이가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아이가 외국에서 자라거나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할 수 있다거나 끊임없이 대화할 때 인풋과 아웃풋이 가능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존에 했던 엄마표 영어 방식인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들려주는 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은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엄마표 영어처럼 내가 매일 3시간씩 책을 읽어주고 DVD를 보여주면서
ESL 환경, 제2 언어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내 아이가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습득하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기존 엄마표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하루 3시간 환경은요, 결코 ESL 환경, 즉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했잖아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야 그에 맞는 적절한 영어 학습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어가 제2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외국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사실 힘들다. 따라서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는 모국어에 집중하고 인지 능력이 좋아지는 시점에서 영어를 가르치겠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의 엄마표 영어가 성공적인 방법이었으면 엄마표 영어가 소개된 지 20년이나 된 지금 영어를 잘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야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잘한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잘할까요? 자기소개, 일상대화 하는 것으로는 영어를 잘한다고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제 의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영어를 시작해도요,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가 지난 강의 때 배웠던 것처럼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모국어 능력이 곧 외국어에 도달 가능 범위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확장 없이는 외국어의 확장도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선택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모국어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어차피 아이들이 크면 한국말 다 하잖아요. 모국어가 다 비슷해질 바에야 그냥 영어를 어렸을 때 더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일찍 시작하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이제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어를 매우 잘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다면요. 기존의 엄마표 영어 방식으로도 아이의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너무 힘들잖아요. 상강에서도 모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